자, 이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은 일단 첫 번째로 쓰이는 거는 자, 중학교 그 기체 상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요. 중3에서도 나오고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이 기체 상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필기 공간이 요 앞에 요 바로 앞 페이지에 20페이지에 여백이 한 칸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의 해석입니다. 자, 결국 기체 상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PV는 nRT라는 식을 하나 적으십시오. 여기서 P는 딱 봐도 뭘 나타내는 문자 같아요? 프레셔라고 해서 압력이 되겠습니다. 압력. 선생님, M은 소문자로 쓰고 RT는 무조건 대문자로 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가 있습니다. 얘는 볼륨이라고 해서 부피를 말합니다. 자, N이라고 하는 요거는 자, 입자수입니다. 자, 그리고 T라는 문자는 자, 요거는 온도를 말합니다. 자, 온도. 자, 그리고 R은 기체 상수라고 하는 값입니다. 자, PV는 RT는 대표 문자고요. 전 세계 공통으로 이걸 씁니다. 이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공식적으로 PV는 RT가 등장하는 것은 고등학교 이과에 갈 때 선택하는 화학 2라는 과목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걸 중학교 때 자, 요 사실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게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결국 상수 R을 이 상수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자, NT분의 PV는 항상 일정이라고 적을게요. 자, NT분의 PV는 일정. 자, NT분의 PV는 일정. NT분의 PV는 일정. 자, 그러면 이걸 우리말로 쓰면은 분자수 곱하기 자, 온도 분해 자, 압력 곱하기 부피.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요건 변하지가 않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례 반비례 관계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압력과 부피는 이거 무슨 관계에 있어요? 자, 비례와 반비례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비례가 무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사실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정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를 자, 좌표 평면에서 자, 배우고 그다음 즉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알아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1학년 2학기 때 범위에 넣은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자, 정상적인 자,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거쳐가는 경우라면은 아직 배우지 않은 게 정상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비례 반비례가 뭔지를 배우셨습니다. 비례는 커지면 같이 커지는 관계예요. 자, 커지면 같이 커지는 관계. 즉, 2배 되면 2배 되는 거, 3배 되면 3배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비례입니다. 자, 그래서 A는 B의 꼴로 나왔을 때 요렇게 A, B 이것이 비례입니다. 또는 B분의 A는 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나오는 게 비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례라는 말을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등호 양쪽에 뭐가 있을 때는 같은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등호 양쪽 같은 위치. 요게 비례고요. 자, 그 다음 등호 한쪽에 모여 있을 때는 등호 한쪽에 모여 있을 때는 한쪽 반대 위치. 자, 그래서 비례를 뜻하는 표현은 비례. 등호 양쪽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즉 A, B가 분자면 분자 자리, 분모면 분모 자리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것은 비례. 등호 한쪽에 모여 있어요. 근데 반대 아래 위에 있습니다. 분자 분모 이렇게 있으면은 얘들은 반비례. 자, 비례 반비례는 자 과학에서 볼 때는요. 그냥 수학에서처럼 뭐 식을 굳이 안 써도요. y는 ax 뭐 이런 식으로 안 써도 자 일단 비례 반비례는 커지면 같이 커지는 관계. 그래서 등호 양쪽에 있을 때는 같은 위치에 있고 등호 한쪽에 있을 때는 반대 위치에 있는 이런 관계가 비례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반비례는 자 반비례는 오히려 커지면 자 오히려 작아지는 관계. 자, 커지면 오히려 작아진 거. 2배 되면 2분의 1배가 되는 거. 3배가 되면 3분의 1배가 되는 거. 자, 다른 말로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면은 그걸 우리가 반비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곱해서 일정한 값. 자, 곱해서 일정한 값 나오는 경우 이걸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거예요. 자, A는 B분의 이런 위치 이렇게 있을 때 자, 등식에서 이러한 위치 관계로 있는 문자들은 서로 반비례다. 또는 A하고 B가 자 이렇게 같이 나란히 곱해져 있는 이런 위치. 자,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례 반비례 얘기를 할 때 반비례는요. 자, 요렇게 있거나 아니면 요렇게 있는 거예요. 문자 사이에서. 자, 등호 양쪽에는 서로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 양쪽 반대 위치예요. 요렇게 있으면 이게 반비례고요. 등호 한쪽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관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 비례 반비례는 우리 수학에서가 아니라 과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수학은 함수예요. 그냥 1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비례 반비례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요. 자, 요게 2학년 때도 이런 비례 반비례를 나타내고요. 3학년 때도 물리 파트, 운동 파트에서 이걸 또 나타냅니다. 비례 반비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등호 양쪽에 있을 때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비례. 한쪽에 몰려 있을 때는 반대 위치에 있어. 아래 위로. 이런 관계가 비례입니다. 만약에 등호 양쪽에 이렇게 분자 분모 위치에 있으면은 이건 반비례. 반대 위치에 있으면 반비례. 등호 한쪽에 몰려 있는데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이게 비례.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 이걸 보셔야 돼요. A가 커지면 이 등호가 있으니까 B도 동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죠? 맞죠? 네. A가 커지면 B가 커집니다. 이런 관계. 자, 역시나 이것도 뭐 일정한 값을 만들다 하면 얘가 커지면 분자가 커지면 분모도 커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분자 2 곱하면 분모에도 2를 곱해야 되죠. 항상 분자 분모에 같은 수 곱해야 맞잖아요. 그죠? 네. 커지면 같이 커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비례고요. 자, 만약에 A가 커지면 B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분모가 작아져야 숫자는 커지는 거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가 커지면 B는 어쨌든 작아져야지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만약에 A를 2배하면 B는 2분의 1배 해야 같은 값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관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 반비례를 이렇게 이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등호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얘들 지금 전부 다 등호 한쪽에 있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무슨 관계? 예, 반비례예요. 반비례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온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예요? 자, 온도하고 부피는 등호 한쪽에 반대 위치에 있죠. 그죠? 그럼 얘들은 비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 부피하고 자, 분자수, 입자수, 분자수가 입자수 지금 여기는 아직 분자라는 말은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입자수, 분자수 같은 말인데요. 입자수라고 뭐 분자수 써줬으니까 우리가 아직 앞에서는 분자라는 말 안 썼잖아. 확산할 때. 그치? 입자라는 말 썼는데 자, 입자수 써도 좋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입자수 써도 되겠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는 분자수예요. 자, 그래서 기체 분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입자수를 아까 썼으니까 입자수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역시나 부피하고 입자수 무슨 관계예요? 응? 비례 관계.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토대로 해서 정리하시면은 자, 일단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자,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압력은 누르는 힘이거든요. 자, 누르는 힘이 커지면은 부피는 커져요, 작아져요? 한번 생각해봐. 누르면은 부피 커지게 작아지게. 작아져요. 공을 눌러. 공을 눌러. 그럼 공이 짜부라들지. 작아지지 않냐? 주사기가 있어, 주사기. 피스톤을 눌러.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작아지잖아. 공기 공간이 작아지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반비례 그렇게 느껴주시면 되고요. 온도와 부피. 자,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얘는 비례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는 커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구에 풍선이 기구 어떤 거지? 열기구. 그거 막 불 피우죠? 그 불 피우면은 뽕냥하게 부푸는 거 본 적 있어요? 기구가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에 막 불 막 피우잖아. 그죠? 이렇게 막 불 피우면은 이 축 처져 있던 이 풍선 같은 이 부분이 탁 펴지는 거 본 적 있죠?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커져서 이게 빵빵하게 부푸는 거예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부푸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분자수, 입자수라고 할게요. 지금은 입자수라고 하니까 입자수와 부피는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풍선이 있어요.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은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내가 뭘 했는데 커지면은 비례, 뭘 해줬는데 오히려 작아지면 반비례. 알겠습니까? 자, 그때 자, 압력, 온도, 입자수는 원인입니다. 얘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지냐? 부피가 달라져요. 자, 이걸 원인, 이걸 결과. 자, 이런 원인을 우리는 자, 조금 유식하게 독립변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무슨 용어를 쓴다고요? 독립변인. 요걸 종속변인. 자, 여기서 종속이란 말 뜻은 어떤 건지 알죠? 종속이란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 전혀 못 들어봤어요? 어디에 속하는 거. 종속. 종속되다. 이런 말 몰라요? 이 국어를 좀 더, 국어 어휘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우리말 어휘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종속된다는 말은 어디에 속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니까 거기에 뒤따라 나오는 결과. 이걸 우리는 종속된다고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뭐 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하게 했습니까? 못하게 했습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종속시킨 거야. 우리나라를. 일본 정부 밑에. 그죠? 조선 총독부 아래에 그걸 종속시켰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자, 8.15 광복되면서 독립을 했죠?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쓰이는 말이에요. 독립과 종속은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과학에서도요, 원인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독립변인이라고 불러요. 자, 결과로 나오는 것을 종속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두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원인이 되는 압력, 온도, 입자수 얘네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피는 항상 결과적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압력을 바꿔서 부피의 변화가 생겨요. 온도를 바꿔서 부피의 변화가 생깁니다. 입자수를 바꾸니 부피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자, 뭐라 부르냐면은 자, 요거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얘기한 사람이 보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무슨 법칙이요? 보일 법칙. 네, 보일 법칙. 자, 두 번째, 온도와 부피를 얘기하는 사람이 샤를입니다. 이걸 샤를 법칙. 자, 그리고 입자수와 이 입자수를 분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아보카드가 아니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아보가드로는 중학교 3학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은 중1 때 나오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은 중3 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한꺼번에 나타낸 것이 저 위에 썼는 PV는 nRT라고 하는 저식입니다. R은 기체상수라서 큰 의미는 없고요. NT분의 PV 자, 라고 하는 관계. 그래서 비례 반비례를 한꺼번에 다 나타낸 것이 바로 여기 나온 요식입니다. NT분의 PV.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 한꺼번에 다 아셔야 돼요. 한번 배울 때 그냥 끝장을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아보가드로 같이까지 더해져서 입자수하고 부피 요들 관계도 따져주게 되는 거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요거 정리됐습니까? 네. 자, 이거 생각하면 돼요.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져요. 부피가 줄어요. 자, 여기 문제 하나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자, 1기압에서 자, 부피가 5리터라고 씁니다. 였다. 그러면 10리터로 변했다면 압력은 이때 이제 다른 조건, 자, 온도라든가 아니면 입자수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는 즉 영향을 안 주고 압력이 얼마가 됐을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20도씨에서 5리터였다. 그런데 10리터로 변했다면 이때 온도는, 그럼 이때는 압력이나 분자수, 즉 입자수는 일정해요. 자, 요겁니다. 아니, 이거 위에 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밑에 거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압력이 자 얼마가 되느냐 물었어요. 이거는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예요? 압력 부피는 반비례. 그죠? 자, 그래서 반비례니까 이거 부피가 2배 되면 자, 압력이 2분의 1배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배 되니까 반 되면 2분의 1기압, 즉 0.5기압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20도에서 5리터에서 10리터 됐어요. 아까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라고 했는데 2배 되면 되잖아. 그죠? 온도 2배 되면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딱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챗 GPT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네, 모르죠?
자, 내가 네이버에서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어플에서 하는 챗 GPT는 실제 챗 GPT가 아닙니다. 챗 GPT는요 반드시 주소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오픈 AI 요 주소예요. 챗 오픈 AI 요거예요. 자, 그래서 로그인을 여기서 로그인을 합니다. 요런 데서 로그인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선생님 녹화하고 있는데 주소 다 네, 주소. 요거는 그거예요. 자, 이제 패스워드. 이거 어제 많이 하나? 선생님 저거 눈동자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눌러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거 추가 좀 할게요. 자, 요게 지금 뭐냐면 진짜 챗 GPT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진짜 챗 GPT인데요. 자,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중일 수준보다 높을지. 나도 여기 검색해봐야 돼. 이보다 높은 것 같아. AI가 방금 사람을 본다. 당연히 그 자, 봐요. 보일 법칙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줘. 자, 이제 챗 GPT는 되게 똑똑해요. 오픈 AI가. 자, 이거 지금 질문이 굉장히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하다가 중간에 말 나오다가 끊겨요. 왜 끊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글씨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이거 보고서 쓸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잡을 때. 그래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대로 옮겨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주제를 잡을 때 기사라든가 이런 거 검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지금 보세요. 지금 지금 내가 보일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보일 법칙에 대해서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이렇게 쭉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공기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이거 하면서 나도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또 학습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엔 구글링을 했잖아, 그치? 그 구글링에서 이제 이 챗GPT는 진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소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오픈 AI 검색하면은 openai.com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에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사인업 등록을 하라. 등록할 때는 공짜예요. 뭐 하냐면은 이메일로 확인을 해야 되고 핸드폰 번호로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코드는 엄마나 아빠 핸드폰 번호로 코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로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 이메일로 확인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여기 원하는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지식백과 있죠? 네이버 지식백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찾는 것보다 훨씬 정돈돼 있어.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쓸 보고서의 큰 방향과 한 틀을 이걸 좌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챗GPT 광고였습니다. 챗GPT는 이거는 그냥 오픈이기 때문에 유료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써보시면 좋아요. 이 경험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고등학생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뭔 시즌인지 압니까? 노는 시즌. 수행평가 보고서 계절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뭐가 벌써 나오냐면요. 수행평가 주제를 던져줍니다. 끝나자마자, 왜냐면 예고를 해야 되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쯤에 이제 주제가 나와요. 지금 내가 나도 이제 이 한계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한번 소스를 아이템을 한번 잡아보게 됐는데 지금 자, 한 친구는 지금 경상고등학교 과중반에 있는 한 친구는 자, 이 실험 랩데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식충전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자,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아가로즈 전기영동이라는 DNA 분석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써먹는 게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PCR 검사 같은 데 쓸 수 있다 하면서 이런 자료들 블로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자, 한 친구는 또 학교에서 이렇게 수행평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수행평가 이거 보이시죠? 수행평가로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주제를 제시하는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가 제시되고 이걸로부터 뭐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를 노란색은 내가 보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협의를 해줍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게 전부 다 챗GPT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챗GPT를 직접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시험을 치니까 하지만 아직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당장에 지금 경명 같은 경우도 중3에서 수행평가 벌써 나온 게 있거든요. 수행평가를 여러분들 그냥 뭐 그게 아니라 뭐 보고서 형태로처럼 뭘 써야 돼요. 그럼 그거 쓸 때 자,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정리해야 되지만은 이제 방향을 또 잡으려고 하면 이런 것도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되게 잘 나와요 이거. 번역은 진짜 확실하게 잘 나오고요. 근데 같은 질문이어도 다른 답 나와요? 어? 같은 질문이어도 다른 답 나와요? 아니 그건 아니지 않나? 봐요. 오. 방금 저렇게 나왔죠? 같은 질문인데 똑같은 답이어야 되지 않나? 그때마다 따로 찾는 거 아니야? 자, 없지 않아요? 방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얘는 똑같이 대답을 알지? 식이 조금 달라지지? 달라요. 저기 맞지? 사진을 찍어주는데? 오. 맞지? 뭘까? 달라. 맞지? 여기하고 다르잖아 문장이. 이거 달라져. 그러니까 몇 번을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은 진짜 다양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돌려고 끝내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좀 있으면은 뭐 수행평가처럼 뭘 하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자, 잘 해보면 돼요. 한 3-4번 돌려보면은, 자, 아주 다양한 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같은 거 이렇게 찾을 때 해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있다 하는 거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보일 법칙 얘기를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은요, 실제로 압력의 정의는 힘입니다. 힘. 근데 기체가 힘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벽에 충돌해요. 자, 그래서 벽에 충돌할 때 면적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압력의 정의는 압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자, 압력의 크기를 어떻게 정한다고요? 면적분의 힘. 자, 그래서 면적이 같은 넓이에 즉 1제곱미터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압력으로 정의를 합니다. 단위가 뉴턴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면적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하이힐에 밟히면은 왜 아픈지 아세요? 뾰족해서. 네, 뾰족하니까 면적이 작죠. 네. 자, 운동화에 밟히는 것보다 하이힐 같은 하이힐이 뭔지 알죠? 네. 뾰족한 구두 거기에 밟히면은 훨씬 면적이 요게 굉장히 작게 나오고 요게 작고 힘은 똑같은데 물체 몸무게 똑같은데 요 상태고요. 그 다음 운동화 같으면 면적이 어때요? 크고 힘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치가 누가 더 크게 나오겠어요? 분모가 작을 때 더 큰 값이 나오겠죠. 네. 같은 무게로 눌렀다 하더라도 면적이 작으면 자,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샤프 들고 있죠? 펜들. 볼펜 들고 있어요. 볼펜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자, 샤프를 들어보세요. 자, 샤프를 들고요. 밑에 손등이 좀 더 얇으니까 손등을 딱 까세요. 샤프를 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 뚫립니다. 하지 마세요. 진짜 못 들려요? 아 손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 확 하면 찍혀요. 뒤로 떨어뜨리면 괜찮은데요. 뒤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앞으로 뾰족한 걸로 하면요 진짜 살 빠집니다. 예전에 누가 한번 해보라 했다가 진짜 뚫어가지고 빵꾸 나가 피난 적이 있었다. 진짜요? 아 진짜 그거 안 돼요. 그냥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만큼 면적이 작으면 같은 무게라도 그만큼 힘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즉 힘이 아니라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가장 대표되는 걸로 스키 얘기가 나와요. 스키는 그냥 발로 밟으면 눈에 푹 빠지는데 왜 안 빠지느냐? 얘는 다른 면적을 크게 만들죠. 면적을 크게 만드니까 실제 압력을 작게 하는 예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칼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면적을 굉장히 작게 했기 때문에 잘 썰리게 하는, 압력을 크게 하는 예. 그래서 칼날과 스키,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 작게 하는 경우의 예로 자, 문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게 중요해요.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압력은요, 어쨌든 면적당 충돌하는 입자의 수 또는 충돌하는 입자의 자, 힘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력에 영향 주는 게 개수, 속도, 질량, 이 세 가지예요. 자, 개수 많으면 충돌하는 입자 수가 증가해서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속도가 빠르면 자, 요거는 역시나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충돌한 입자 수를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질량이 크면 이거는 아예 한 방에 부딪힐 때 힘이 크게 증가돼요. 그래서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나같이 덩치 큰 사람이 저 문을 쾅 몸으로 치면 문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져요. 빠집니다. 저거는. 맞죠? 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어쨌든 벽면에다가 미치는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많을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은 클수록, 이 질량은 다른 말로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분자, 가벼운 분자 있거든요. 그래서 요럴수록 압력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방향에서. 입자는 그래서 한 방향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온 사방을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대기압. 이 대기압은 자, 우리가 흔히 1기압이라고 합니다. 1기압.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아세요? 응? 1기압. 1기압이. 1기압은 일기압이 몇 뉴턴이에요? 1기압이 물기둥 10m. 자, 물기둥으로 10m 만큼의 물이 자, 누르는 압력이에요. 선생님 저 사실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1기압 하면요, 물기둥 10m만큼의 물이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에요. 물기둥 10m. 물 10m 열기 쉽지 않은데. 자, 10m, 높이 10m. 리터가 아니고 높이로 10m야. 높이. 아니 10리터면 자, 그러면 이게 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면적을 여러분들 부피 구하는 거 해볼게요. 1제곱미터라고 생각해봐요. 1제곱미터에 그러면 물기둥으로 높이가 10m를 차지하고 있으면 부피 얼마예요? 부피는 13제곱미터가 되겠죠? 네. 자, 13제곱미터는 이게 몇 리터 됩니까? 몰라요. 아니, 모르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세제곱미터가 물 얼마 같아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몇 리터? 마세요. 아니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높이도 못 구했어요. 1000리터. 아. 아니다.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 아니 네. 야, 1m 채워진 그걸 생각해봐. 여러분 머릿속에
자, 1m, 1m 있죠? 자, 우리가 이 1세제곱미터라 하는 것은요, 부피 세제곱미터는 입체 도형을 생각했을 때 1m, 1m, 1m예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1리터짜리 물을 한번 생각해봐요. 1리터짜리 물 1리터가 1kg이면 어떤 건지 알죠? 자, 그래서 1세제곱미터의 물의 양은 얼마나 되냐면 1000리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리터, 근데 물은요 1리터가 몇 g이에요? 1kg. 자, 물은 밀도가 1이라 그래서 1리터가 맞아요. 1kg이에요. 맞죠? 네. 물 1리터가 1kg이에요. ON 네, 1kg이에요. 물은 1리터가 1kg입니다. 1kg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부피가 10의 세제곱, 10세제곱미터니까 물 몇 리터가 되는 거예요? 무려 10,000리터가 되고요. 10,000리터면은 물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10,000kg이에요. 뭔 소리지? 이거는 수학 때문에 선생님 수학. 3줄 이상 못 읽어요. 압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린 그 힘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대충 크다는 건 알았어요. 네, 1기압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큰 거였어요? 네, 아니요. 뭐가 큰 거? 선생님 그러면 이 펜을 들고 있으면 10,000kg 하고 몇 g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견디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좀 대단할지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 밖에 있으면은 1기압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잠수를 해서 10m 깊이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몇 기압이 되겠어요? 10m 깊이로 들어갔어. 잠수를 했어. 여기 1기압이면은 공기 1기압하고 물 1기압이 더해져서 여기서는 몇 기압이 되겠어요? 2기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10m 깊이로 잠수하면요, 굉장히 이게 눌리는 힘이 커요. 10m까지. 페트병 들고 물속에 들어가면 쪼그러지지 않아요? 네, 그게 압력이 그만큼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참고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그냥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참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 학년 때 배우냐면 2학년 때 배운 얘기거든요. 요 얘기가 2학년이요? 중2 때 요거 지구과학에서 이제 압력 배우면서 요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력 1기압이 자 물기둥 10m, 수은으로는 76cm,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를 이렇게 써봤어요. 참고로 뭐 굳이 의미 없고, 이 정도로 굉장히 1기압은 어떤 힘이다? 아주 큰 힘이다. 우린 그걸 버티고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40층 이래 올라가잖아요. 그죠? 30층, 40층에 사는 거는 절대 안 좋습니다. 거기는 압력이 약간이라도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을 눌러주는 정상적인 압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덜 눌러줘요. 덜 눌러주면은 이게 자, 좀 고산지대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고산병 가는 걸 겪듯이,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높은 데서 살면 압력이 낮잖아요. 그죠? 에베레스트 이런 데 굉장히 높잖아?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 버리면 압력이 거기는 낮아봐야 뭐 0점 몇 기압, 0점 몇몇 기압, 0.00 이런 식으로 정말 소수점 차이가 나는데 1기압에서 결국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도 그 조금의 차이로 굉장히 아픕니다. 뼈 마디가 막 쑤시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절대 고층에 살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아파트 자 15층 이상 사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거 별로 안 좋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제 할머니 제일 낮은 층에 사시는데. 네. 그래서 아파트는요, 나는 아파트 5층 위로는 안 삽니다. 네. 자, 북한에서 5일날 할아버지는 막 엄청 맞아, 막 99층 빌딩에서. 이런데. 그래갖고 자, 가셨구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압력, 공기 주머니, 자, 그 다음에 안전매트, 뭐 혈압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참고로 얘기를 해보시고, 자, 밑에 보시면 OX 잠깐 볼게요. 압력은 위쪽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고요. 충돌한 입자수가 많으면 당연하죠. 충돌 많이 하면 압력은 증가하는 게 맞아요.
압력은 면적에는 비례가 아닙니다.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합니다. 알겠죠? 보세요. 아까 압력식을 어떻게 썼습니까?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압력하고 면적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등호 양쪽에 어느 위치에 있어요? 등호 양쪽 다른 위치, 반대 위치에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반비례예요. 압력과 힘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 압력과 힘은 등호 양쪽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비례예요. 왜 이 말을 썼는지 알겠죠? 연기 과학에서는요. 자, 누가 위치에 어디 있냐를 보고 비례다 반비례다 판단을 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을 쓴 겁니다. 개수가 많으면 자, 압력은 증가하겠죠. 그죠? 개수가 많아도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압력은 개수 많아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자, 기체의 압력은요. 분자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가 운동을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부딪혀요. 그렇게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운동해서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용기 부피가 작으면 압력이 커집니다. 부피가 작으면 압력이 커지는 거. 이제 우리는 아까 주사위 가지고 한번 하는 걸 봤어요. 자, 여기 부피가 작으면 압력이 커진다. 얘들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관로 맞춰서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꼼꼼하게 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요 그림 보세요. 그 뒷페이지에 압력과 기체 부피는 누르면은 부피는 작아집니다. 자, 왜 작아지냐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눌러주는 힘을 크게 해서 부피를 줄였죠. 눌러주는 힘을 2배로 했더니만 자, 부피가 줄었어요. 부피가 줄어드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입자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좁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벽의 충돌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말들이 나옵니다. 압력이 나가 커요. 자,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부피가 나가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나옵니다. 이게 작아졌어요.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져요. 알겠습니까? 물론 개수라든가 속도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운동 속도는 누가 결정하냐? 얘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속도는 온도. 자, 물질은 사람은 밥 먹고 살죠? 물질 입자는 뭘 먹고 사느냐? 열을 먹고 삽니다. 온도를 먹고 살아요. 온도가 즉 열이 얘네들의 밥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서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닐 수 있겠지? 온도가 높아야 자, 얘들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야, 그러면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가 몇 도인지 아니? 절대 0도인가? 마이너스 196도. 아니 200 아니 256도? 오, 아니에요. 자, 가장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온도입니다. 어머니 이거 절대 보고서 영도. 절대 썼는데 영도. 자, 요게 맞아요. 절대영도 0켈빈이라 불리는 얘기예요. 0켈빈. 요게 절대영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가 가장 낮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생각하는 온도 얘기는 이거예요. 현재 우리 지구 과학에서 지구에서 다뤄지는 과학에서 외계하고 또 섞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근데 지구에서는 자, 요게 가장 낮은 온도가 됩니다. 자, 이제 눌러줍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서술형으로 정말 잘 나옵니다. 눌렀을 때 그걸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를 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감소해서 왜 압력이 자, 외부 압력의 증가가 왜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느냐? 이 이유는 결국 부피 감소, 결국 충돌 횟수의 증가. 그래서 주사기 내부의 압력이 증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외부의 힘을 가했을 때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사기를 당기면 자, 당길 때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력이 외부에서 감소하니까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부피 증가는 충돌 횟수를 감소시켜서 내부 압력을 감소시킨다.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기를 빼내서 부피가 늘어나는 요 모습. 자, 요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자,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장도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온도와 양이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이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 그래서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 처음에 압력 곱하기 부피는 나중에 압력 곱하기 부피와 같다. 요걸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시험에 요거는 잘 나옵니다. 보일 법칙과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압력과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묻는 얘기도 잘 나옵니다. 풍선이 어떻게 된다. 또, 자, 보온병 꼭지 누르면은 물이 밀려온다. 이거 어떤 건지 알아요? 네? 꼭지 눌러서 보온병에 물 빠져나오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본 적 없죠? 네. 펌핑 눌러가지고 물 나오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자, 그 다음에 그 보온병 이렇게 눌러서, 자, 눌러서 물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과자봉지 가지고, 자, 아, 여러분들 이거 아니? 뭐요? 이거 비행기 타잖아. 과학책 그림에 있는데. 그러면 네. 이거 팽팽해진다. 이거 나오는데, 이 질소? 이거 여러분 여행 갈 때 절대 과자 있죠? 네. 그거 캐리어에 담아서 짐칸에 넣어 가잖아요. 그죠? 네. 이거 한번 잘못해버리면, 빵빵한 거 잘못 가져가 버리면요, 저 하늘 위에 올라가면서 압력이 낮아져요. 그 성층권이 비행기 항로인데, 그때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때 과자봉지가 펑 터져요. 근데 그거 소리가 폭발음 이렇게 들려가지고 진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과자봉지가 이거 되게 또 조심해야 되고요. 비행기 이착륙할 때 경험 있죠? 아니요. 네. 비행기 안 타봤군요. 네. 이륙할 때 귀가 아픕니다. 꽉 이제 압력이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자, 귀가 아픈 거, 자, 먹먹해지는 거 맞아요. 근데 밖에서도 비행기 소리 시끄럽던데. 아, 시끄러운 거 말고 이 귀 아픈 거 시끄러워서 아니고요. 먹먹해지는. 귀가 먹먹해지고 코 막 풀었을 때 나오는 것처럼 그게 되는 거야. 들어가면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공기방울 커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압축시켜서 보관 운반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깔창 어떤 건지 알죠? 몰라요? 아, 그 신발에 있는 거 투명. 나이키 에어. 네. 자, 나이키는요, 그 나이키 에어는 그 깔창이 아니라 신발 그 뒤꿈치 부분에 속에, 자, 에어팩이 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주머니가. 예. 그래서 나이키 에어예요. 보이는 것도 있고요. 자, 숨겨진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나이키는 신발이 되게 편합니다. 자, 뭐 요런 얘기를 보일 법칙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일 법칙에 요것도 빈칸 여러분들 맞춰서 말을 한번 적어보시면은, 결국에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진다. 여기서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P에서 2P가 됐어요. 압력이 몇 배예요? 2배. 자, 압력 2배. 자, 이제 했습니다. 자, 압력이 몇 배 됐다고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2배로 커졌습니다. 됐죠?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부피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입자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운동 속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됐어요? 근데 충돌 횟수는 이게 몇 번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몇 배다 이건 얘기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충돌 횟수 증가, 그래서 자, 압력도 증가. 여기는 그래서 답 쓸 때는 배수를 쓰는 건 아니고요. 부피하고 압력하고 요것만 배수를 쓰는데, 나머지는 증가 감소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충돌 횟수. 자, 충돌 횟수는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2배만큼 증가하는지, 그건 입체적인 충돌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내부 기체 압력도 증가하는데, 이건 똑같이 2배로 커지는 겁니다. 배수는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만 배수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압력과 부피는 배수 관계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충돌 횟수라든가 이건 배수 관계를 못 씁니다. 자, 압력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 물었어요. 개수 일정입니다. 운동 속도 일정해요. 충돌 횟수 증가해요. 부피는 감소합니다. 쓸 수 있겠죠? 네. 압력이 증가한다고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다. 속도는 일정해요. 속도는 오로지 온도에서만 결정됩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줄어듭니다. 맞아요. 일정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자 이게 반비례거든요. 반비례 다른 말로 곱이 일정. 맞네. 이게 같은 말입니다. 반비례가 바로 곱이 일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PV는 PV 압력 곱하기 부피는 압력 곱하기 부피 처음하고 나중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PV는 PV예요. 자, 내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까요? 네. 야, 있잖아. 1기압 10리터였어. 근데 개수가 100개야. 100개요? 너무 작다. 1기압 10리터에 자 기체수가 100개가 있다고 치자. 응? 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5기압을 하게 되면은 부피는 몇 리터가 되고 입자 개수는 100개라고 칠게. 오케이. 이건 쉽지?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일정한 건 제껴. 그리고 야들 둘이 곱한 건 야들 둘이 곱한 거와 같지. 그래서 몇 리터? 2리터. 이렇게 쓰면 돼.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이거 문제 아니었어요? 아이 문제. 아, 이건 진짜 문제 이거죠. 1기압 문제, 진짜 문제. 10리터 100개인데. 자, 이제 바꿔. 5기압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200개가 됐어. 아 이거 최악인데 좀. 사실 이 단원에 문제가 있잖아. 샤를 법칙까지 다 하고 나면은 원래 이것까지 문제를 이렇게 예전에 냈었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4리터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교육 과정은 2015년 교육 과정이에요. 고전에 2009년 과정이 있습니다. 2009 과정. 자, 그 과정에서는 요게 1학기 때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 비례 반비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은 좀 더 수월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022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훨씬 지금보다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애들한테 영 공부는 시키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야. 자, 이거 느낌이 왔죠? 아까 그래서 이제 분자수가 달라져도 아까 이거 쓰면 돼요. NT분의 PV라고 했잖아. 요거 온도는 그냥 T라고 써놓으면 돼. 그리고 1기압. 자, 우리 과학은 수학하고는 달리요. 식 쓸 때 단위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0리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하고 언제하고 같아요? 200개 곱하기 온도는 똑같이 T 쓰고요. 자, 5기압이에요. 그리고 몇 리터인지 쓰시면 돼요. 이 양쪽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 들어가면 여기 딱 돼요? 이걸로 풀어주겠죠. 아유, 야, 이까지 써줬는데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되는데. 일정 같은 거 지우고요. 네. 그죠? 네. 선생님 잠깐만 시간 주세요. 야, 이것도 계산 뭐 해야 되니? 타임. 이쪽이 10분의 1이잖아. 한정 타임. 얘는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분의 얼마예요? 요거 계산하면 요거 하면 얼마예요? 10분의 1을 만들어야 돼. 근데 요게 얼마야? 그거에 40분의 1 곱하기 얼마 하면은 10분의 1 되겠니? 따라서 내면 얼마 나오니? 4리터. 맞췄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최종 모습이에요. NT분의 PV. 근데 왜 T를 얘기 안 하냐? T는 좀 달라요. 템퍼레처. 예, 온도는 달라요. 온도는 왜 달라요? 그러게. 챗 GPT한테 물어봐요. 온도는 왜 다르다? 20도의 2배 되는 온도를 물어봐요. 그럼 40도가 아니에요. 20도에 2배 되는 온도 40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챗GPT한테 물어봐요. 자,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까지 빈칸 채워서 문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해주시면 좋겠어요.